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연구소 오대리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제 베트남을 필두로 실적이 좋은 대한민국 은행권에 대한 내용과 은행 취업에 있어서 이제 베트남에 대한 경력 그리고 이 경험이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4월 1일 오늘 기점이죠. 오늘 기점으로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베트남 대중교통과 공항이 멈추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사 띄워드렸지만 현재 확진자는 212명이고요. 우선은 지금 4월 1일자 공문이 나와서 이거에 대한 이 해석 여부를 많은 교민 단톡방을 보니까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제 정부가 100%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무역도 마찬가지고요. 무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나라입니다. 시스템이 굉장히 잘 잡혀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를 하면서부터 그런 과정들을 빨리 겪었고 그 시스템을 빨리 잡은 거죠. 베트남은 인재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시스템이 잡히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교민들 저 역시도 포함해서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아래 제가 이제 이 치띠라고 하는데요. 이 치띠라는 거는 이 정부에서 내는 정식 공문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제 항공이 막힌 상황이고 나가는 것도 이제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하게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나가는 임시 항공편 우리 한인회가 준비를 해서 나가는 이 임시 항공편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다라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역시도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공문을 보면은 그런 상황이고 사실 지금 풍문에는 비자 센터 역시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막혔다란 얘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소식을 듣고 저와 관련된 사람들 중에 이제 비자에 관한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분들한테 발빠르게 움직이라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했는데요. 지금 그만큼 베트남 정부 역시도 이 과하다 생각할 정도로 진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처음부터 심각하게 보고 있었고 지금은 갑자기 확진자가 다시 추가로 증가를 하면서 그러한 스탠스를 더 강하게 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공문 한번 볼까요? 이거 역시도 정부 공문이죠. 치티 이게 정부 공문인데 이건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대중교통이 멈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노이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이 하노이를 제외한 지역 역시 버스 운행이 지금 멈춘 상황입니다. 지금 하노이 지역도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이 멈춘 상태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교민 카톡방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썰전을 버리고 불안해했던 부분 중 하나가 이제 택시도 멈춘 것 같다. 일부는 난 방금 택시 탔다. 무슨 소리냐. 아직 안 멈췄다. 우선 하노이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타 지역 역시도 택시가 멈췄고 아직 하노이 있는 택시가 멈추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 간의 통제가 시작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뭐 대표적 예로 베트남 현지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저와 이제 벌써 한 2년 정도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이 카카오톡으로 베트남어 스터디를 하루에 30분씩 하는 친구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친구가 하남 출신인데 이제 하노이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한국어를 공부하고 저는 베트남어를 공부를 하는데 어제 급하게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려가는 이유는 이제는 이런 시외 버스에 관한 부분까지도 멈출까봐 자기는 좀 무섭다. 그리고 그런 공문이 실제로 상당히 신빙성 있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빨리 이제 고향으로 옮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어제 바로 짐을 싸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인 평을 좀 드리면 베트남은 이제 한국만큼 의료 수준이 높지 않고 계속 했던 얘기지만 베트남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국가지 발전을 한 나라는 아닙니다. 특히 베트남의 가장
좀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점은 이제 도덕적인 부분이죠. 그건 제가 엄청 많이 얘기를 해왔었던 얘기예요. 베트남 경제 TV 때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를 저는 베트남은 이제 중앙정부가 저는 특히 경제정책이나 외교정책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현실 인식을 빨리 하고 이런 강한 통제를 들어쓰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베트남은 이제 생산과 FDI 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를 대응을 잘못을 했을 때 우리끼리 뭐 나 잘했다 자화자찬은 제3자한테 통하지 않아요. 그거를 베트남 정부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가기 쉬운 경제 구조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19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정확하게 본인의 위치를 알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하노이에 대해서만 뭐 호치민도 그렇겠지만 대도시고 외국인이 많은 도시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좀 열어둔 상황입니다. 뭐 현재 오데리도 이제 사업차 뭐 이것저것 발이 묶이니까 좀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계속 변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무섭고 뭐 당연히 저는 이제 4월에 티켓을 끊어놨으니까 한국을 무사히만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민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동간에는 꼭 여권이랑 비자 여권을 잘 들고 다니지는 않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긴급하다. 마스크 꼭 끼시고요. 마스크 벌금 있습니다. 외부에서 안 끼면. 만약에 공항을 가신다면은 반드시 이 항공권에 대한 증빙을 가져서 만약에 검열을 하게 된다면 여권이랑 항공권 내가 이런 사유 때문에 지금 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반드시 해주셔서 꼭 그 안에 사건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